우리들은 살다 보면 가끔 인생의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목표하던 꿈과 희망이 좌절됐을 때, 또는 인생이 너무 무료하거나 왜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만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며 조급한 마음이 들고 결국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와 다른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이자 그의 심리학 이론인 로고테라피의 기초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있을 때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아우슈비츠와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우스꽝스럽게 헐벗은 자기 생명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 냉정하고 초연한 궁금증을 갖는 것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곧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종교에 의지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으로 나무나 황혼같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은 굶주림과 수모 공포, 불의에 대한 깊은 분노의 감정들을 삭힙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몰상식한 이런 실현에서 더 큰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지 않는 한 위에서 이야기한 순간적인 위안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실존주의의 중심적인 주제와 만납니다. 즉,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사람들이 수용소에 들어간 후 차차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입소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충격과 부정입니다. 처음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극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기 어렵고 그것이 현실임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초기에는 곧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과 더불어 극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감각이 찾아오는데요. 수용소에서 무감각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실려왔다. 눈 속에 차렷 자세로 여러 시간 서 있었거나 아니면 수용소 안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밖에서 일해야 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소년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고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혐오감과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는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무감각 속에서 수감자들이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은 단 한 방의 구타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보다 심한 흔적을 남긴 구타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도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는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방 단계인데요. 책 내용의 해방 단계에서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수용소 밖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옮겨보았다. 우리에게 고함을 치며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려고 자맥질을 하는 오리처럼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자유. 우리는 스스로 몇 번이나 이 단어를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자유를 그토록 갈망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떠올렸던가.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실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천천히 그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다. 이렇게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2인증이라고 할 수 있죠. 해방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은 수용소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야만성의 영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이 자유를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억압받는 쪽이 아니라 억압하는 쪽이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폭력과 불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프랭클은 그의 심리학 이론인 로고테라피에서 삶의 의미를 3가지 주요 원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창조적 가치. 일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 과학, 기술 등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경험적 가치. 사랑, 자연, 예술 등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감각적 경험에서 오는 의미를 말합니다. 셋째, 태도적 가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존엄성과 용기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수감자들은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과거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서 현재를 박탈하는 행위에는 어떤 일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답니다.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운한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들은 정신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아주 갑자기 위기라는 형태를 띠고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돼야 할 나 사이에 놓여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입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개별적인 장면들을 보지 않고서는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의 최종적인 의미는 역시 임종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의미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의미가 각 개인의 지식과 믿음의 최선의 상태로 실현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미래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